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엘라스틱 8.0 기능 업데이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라스틱에서 데벨로퍼 어드보킷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민이고요. 오늘 웨비나는 이제 저희가 속도, 확장성, 유용성 및 단순성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 글로벌 웨비나를 번역을 했는데요. 8.0에서 새로 생긴 기능들과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엘라스틱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할 때 질문은 그 플랫폼에 이제 Q&A 항목이 있어요. 그 Q&A란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과 오늘 웨비나 영상 그리고 발표 자료는 그 웨비나를 신청해 주신 이메일로 나중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후에 설문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설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그 엘라스틱 8.0의 큰 줄기인 이제 플랫폼과 옵저버빌리티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쪽에 새로 생긴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8.0의 큰 컨셉 중 하나가 자연어 처리인데요. 이제 NLP 자연어 처리가 이제 어떻게 엘라스틱의 접목이 되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라스틱 플랫폼과 옵저버빌리티입니다. 그 엘라스틱 플랫폼 업저버빌리티의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먼저 기능의 단순화, 이제 더 쉽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뭐 기능들은 계속 추가가 되죠. 기능들은 계속 추가가 되지만 또 기존의 기능들을 어떻게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계속 또 엘라스틱 그 제품들이 버전업 될 때마다 저희가 또 신경을 써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의 분석 기능들이 또 어떤 향상이 있었는지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와 동작 부분에서 또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의 단순화 및 다양한 선택으로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보안 쪽입니다. 그 스택 보안 기능이 저희가 베이직부터 그 기본적인 보안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보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또 보안을 설정하는 것은 또 까다롭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 보안을 잘 설정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짜잘한 개념들을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설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되고 이게 또 많은 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또 하지만 보안을 설정을 안 할 수는 없죠. 보안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협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유출 공격이라던가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것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혹시라던가 이제 그 중요 데이터가 유출이 되게 되면은 정말 그 우리 비즈니스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이제 그 위험하기 때문에 보안은 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틱 이 스택 자체도 자체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그 저희가 보안을 어떻게 쉽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디폴트로 보안을 이제는 그 사용을 하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안이 이제 디폴트가 아니었고 보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 옵션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보안을 꼭 설정을 해야 엘라스틱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위해 이제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이제 디폴트로 실행이 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RBAC 기능이 이제 필수로 디폴트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 권한 부여가 그 엘라스틱 설치하자마자 디폴트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테넌시를 이용을 해서 키바나 스페이스에서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노드들 간의 그 암호화, 통신 암호화도 그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와 클라이언트들 이제 엘라스틱과 키바나 간 통신이라던가 엘라스틱과 로그스테시 간 통신 같은 것들도 모두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엘라스틱 서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엔롤 토큰이라는 것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엔롤 토큰이 화면에 표시가 되면 그 엔롤 토큰 키바나를 또다시 시작할 때 키바나의 엘라스틱 서치에서 나타나던 이 엔롤 토큰을 붙여넣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나면은 이제 키바나가 엘라스틱 서치의 그 인증 과정 절차를 이제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
엘라스틱의 기본 사용자와 그 패스워드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패스워드를 이제 적용을 해서 키바나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키바나 로그인 화면이 이제 키바나에서 보안을 설치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신다, 이미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기본적인 보안 구성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솔루션 중 나는 뭐 일부만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엘라스틱 솔루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엔터프라이즈 서치라던가 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능들이 이제는 그 엘라스틱 보안을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안을 사용을 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가정을 하고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8.0에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보안 설정이 있다. 나는 엘라스틱에다가 이제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던가 LDAP 같은 것들을 연동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경우 이제 명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디폴트 보안이 실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안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설정을 통해서 비활성화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로는 이제 실행이 된다, 보안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점대 버전에서는 보안이 디폴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7점대에서는 보안이 없이 쓰다가 이거를 8.0으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7점대에서 8.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그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를 보시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를 이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안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도우미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도와드리게 됩니다. 자, 스택 보안이 또 이제 그 외 변경사항들은 보안 기능을 외부 제품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라스틱의 지금 모든 기능 하나하나가 이제 엘라스틱의 기본 보안 기능을 설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라스틱 그 기본 보안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의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세세적인 기능들에서 좀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인덱스는 이제 숨김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점으로 시작하는 뭐 점 시큐리티 같은 이제 인덱스들이 있거든요. 엘라스틱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제 시스템 인덱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요. 슈퍼유저 또한 여기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엘라스틱 서치에서 그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기능들 내지는 키바나에서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기능들만 쓸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이 이런 그 보안 영역도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WS 마켓플레이스, 보안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는 이제 다른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엘라스틱 공식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엘라스틱 cloud.elastic.co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AWS를 선택하시던가 GCP를 선택하시던가 그 애저를 선택하신 다음에 리전을 선택하시고 이제 생성을 하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도 생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GCP랑 애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되고 있었고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세팅이 되어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들어가셔서 바로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신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생성한 그 클라우드와 완전히 동일해서 엘라스틱의 그런 유료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하시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AWS의 여러 다른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과금 청구가 한꺼번에 같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하다면 이제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AWS, GCP,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또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라는 또 다른 관리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걸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사용하시던 클라우드에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렇게 서비스 편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AWS 서버리스 로그 수집하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S3에서 엘라스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젠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엘라스틱이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포지토리 같은 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색해서 바로 이제 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 펑션에서 바로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엘라스틱이 아니라 그 AWS를 우리 시스템이 이제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 매트릭들을 이제 엘라스틱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에서 AWS 클라우드 워치 로그를 이제 직접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WS S3 스토리지 렌즈 인테그레이션도 이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엘라스틱 인테그레이션 중에 그 엘라스틱 S3 스토리지 렌즈에 대한 데이터들도 다 수집해서 키바나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저에 있는 엘라스틱 에이전트 인테그레이션도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전에는 계속 이제 베타로 되어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리는 걸 잠깐 깜빡했는데요. 그 각각 슬라이드 아래 보시면은 스탠다드, 베이직, 그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어느 라이센스 범위에 적용되어 있는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GA냐, 베타냐, 엑스페리멘탈 기능이냐라는 그 단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엘라스틱 에이전트 인테그레이션즈가 추가가 된 게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카산드라 그리고 vSphere가 추가가 되었고요. 카산드라 같은 경우 이제 GA가 되었고 vSphere 같은 경우는 아직 베타로 되어 있는데요. 카산드라는 이제 굉장히 조금 광범위한 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고 또 이제 vSphere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vSphere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플러그인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즈를 제가 꼭 이제 통합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인테그레이션즈는 이제 영어로 놔둔 이유가 인테그레이션즈가 이제 엘라스틱의 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엘라스틱 키반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인테그레이션즈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쉽게 다른 솔루션들과 이제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FAQ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테그레이션은 이제 외부 시스템과 이제 엘라스틱 간의 연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자주 사용되는 엔진엑스, AWS 그리고 몽고DB 같은 것들은 이제 인테그레이션즈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그 엘라스틱 에이전트들이 그 엔진엑스나 AWS, 몽고DB 같은 데서 데이터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즈에 미리 만들어진 그런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키바나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고요. 또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엘라스틱 패키지는 그런 것들 그 다양한 그런 에셋들, 그러니까 그 대시보드라던가 아니면은 그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 아티팩트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고요. 인테그레이션즈를 사용을 하실 때 이런 패키지들을 이제 로딩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사용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엘라스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패키지를 내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으로 또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석 부분입니다. 루신 9 버전을 이제 엘라스틱 8에는 적용을 했고요. 루신 9에는 그 압축과 성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항상 엘라스틱 버전업을 보시면요. 엘라스틱의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는 루신 버전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엘라스틱 엔지니어들이 루신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은 루신을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라스틱에는 이제 루신 커미터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엘라스틱사 내에는 엔지니어들 중에. 그래서 저희가 그 엘라스틱에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싶은 거는 저희가 루신 레벨에서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루신 메인스트림에다가 다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다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루신 적용된 루신 버전을 다시 엘라스틱 서치로 가지고 와서 엘라스틱 서치에서 또 이제 기능들을 또 추상화하여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루신 9에는 그 압축도 개선이 되어서 이제 인덱스 크기가 또 감소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버전업 될 때마다 계속 감소되는, 그러니까 계속 그 발전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저희가 엘라스틱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을 항상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그 뭔가 이제 시스템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은 좀 더 그 사용량이 많아지고 무거워질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엘라스틱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굉장히 과거 오래 버전, 뭐 옛날에 1점대, 2점대 버전 쓰시던 분들이 6점대, 7점대 쓰고 나서 예전에는 이제 막 노드 10개로 썼는데 이제는 노드 한 3개만 해도 충분히 빠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경험을 이제 공유해 준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엘라스틱은 이제 최신 버전을 좀 따라가시면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 시밀러리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런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에 이제 벡터를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엘라스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저희 또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의미에 기반한 그런 랭킹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이제 그 비구조적인 자연어 쿼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랭킹에 이런 벡터 시밀러리티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래 라이센스 명시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베이직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엑스페리멘털이라서 베타와 엑스페리멘털의 차이는 베타는 아직 정식 출시는 아니지만 이제 언젠간 정식 출시가 될 거고요. 엑스페리멘털은 아직은 이제 확정되진 않은 기능입니다. 이게 크게 컨셉이 바뀔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도큐먼트라든지 쿼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벡터 시밀러리티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그 렐레번스, 그러니까 엘라스틱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렐레번스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예전에는 저희가 7.3 버전에서 벡터 시밀러리티를 이제 적용을 했던 게 이제 브루트 포스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브루트 포스는 이제 필터링이나 이제 탑 랭킹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제 대규모 인덱스에서는 이제 쿼리 지연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0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HNSW, 그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 알고리즘과 그리고 KNN, 그 K Nearest Neighbor 를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에서는 이게 이제 브루트 포스보다 더 조금 그 정확성은 약간 떨어져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대용량에서 그 효율적으로 쿼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벡터 시밀러리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다 해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리트 패키지, 그러니까 엘라스틱 에이전트들을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키바넷에서 보실 수 있는 플리트인데요. 플리트 패키지에도 이제 ML 모델을 적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 이런 필수 구성 요소 설치들을 좀 간소화했고요. 복잡한 이제 ML 외부 모델들을 이제 인스톨을 통해서 편하게 수행을 하도록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메뉴에 그 필드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디스커버 메뉴에 그 필드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좀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필드 분석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그 필드의 성능이 어떤지, 이런 지금 사용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그 ML UI 관리 모델 메뉴가 또 따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그 멀티레이어 그 시간 인터벌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시결 데이터를 볼 때 좀 더 이제 다양하게 그 가독성도 향상이 되고 이제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에디터도 좀 바뀌었는데요. 캔버스도 이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빨리 찾기 옵션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좀 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I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캔버스를 뭐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캔버스 화면 자체가 로딩되는 시간이 좀 굉장히 좀 헤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더 빨리 로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에 벡터 타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맵을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맵의 이제 줌이나 줌 아웃이 예전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큐먼트의 레이어 오프팅도 이제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시각적인 표현을 할 때 이런 벡터 타일을 이제 하는 연산들이 굉장히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디폴트로 또 지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와 동작 부분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7점대 버전을 사용하시다가 8점대 버전으로 가실 분들은 7.17 버전, 7점대 버전의 가장 마지막인 7.17 버전으로 먼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7.10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8점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7.17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7.17에서 제공되는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를 확인을 하셔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내 클러스터 내의 인덱스들 중에서 8점대로 갔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보안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8.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CI/CD, 그러니까 Continuously Integration 그리고 Continuously Delivery, Deploy, 이제 젠킨스 같은 도구죠. 메이븐, 젠킨스 같은 도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엘라스틱의 그 APM 솔루션에 적용된 거겠죠. APM 분산 트레이스 시각화 정보에서 이런 메이븐 빌드 같은 로그들을 이제 엘라스틱으로 수집을 했을 때 각각의 빌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아티팩트 그 퍼블리시라던가 이제 도커 이미지 퍼블리시라던가 스니크 보안 검사 수행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의 그 알러팅 메뉴도 이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서 알러팅 내에서 이제 룰 정의 기능으로 이제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이동 시 설정 유지 같은 것들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APM UI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룩앤필이 좀 더 그 쉽게 들어오게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하도록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PM 서버의 그 엘라스틱서치 아웃풋이 좀 더 개선이 되어서 그 APM을 사용하시려면은 엘라스틱서치와 별도로 이제 APM 서버를 또 하나 띄워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도 많이 편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짜잘한 설정 없이 이제 바로 디폴트로 시작하자마자 그 자동으로 뭔가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서 이제 실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출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통일성,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수집, 이렇게 좀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먼저 통일성 부분은 이제 키바나와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가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되었어요.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스윕 타입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적용이 된 그런 솔루션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독자적인 UI가 있었고요. 독자적인 그 시스템이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키바나로 계속 통합하는 노력은 했지만 그 엔터프라이즈 서치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 엔드포인트가 따로 있어서 그 화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키바나랑 완전히 통합이 되어서 이제 모든 기능들을 키바나 안에 엔터프라이즈 서치 메뉴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혼동됐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키바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저와 롤은 이제 엘라스틱의 기본 그 RBAC 기능에 있는 시큐리티 기능에 있는 사용자와 롤을 사용을 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서치에서도 사용자를 만들고 그 사용자들별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는 어떤 GitHub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게, GitHub에서 가져온 도큐먼트만 볼 수 있게, 또 어떤 사용자는 구글 독스에서 가져온 도큐먼트만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막 조정을 했었는데 그 사용자의 관리 시스템이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 없는 그 사용자 어카운트 관리 시스템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키바나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키바나에 사용되는 기본 그 기능들도 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에서 그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사용자 어카운트 일치화 작업이 이 렐름인데요. 렐름은 이제 엘라스틱 시큐리티 중에서도 이제 사용자 권한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렐름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엘라스틱 네이티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인증 기능 중에서 저희가 샘을 인증, 아니면 이제 오픈 아이디, 아니면 액티브 디렉토리, LDAP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을 이제 뭐 네이티브 렐름, 샘을 렐름, 파일 렐름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 렐름 기능을 이제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에서 바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에서는 독자적인 그 사용자 그 유저 롤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링입니다.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모니터링이 이제 키바나의 기본 모니터링 메뉴에 통합이 되었고요. 보시면 키바나 기본 모니터링 안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러니까 앱 서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크롤러가 어떻게 잘 돌고 있는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지금 쿼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들을 이제 엘라스틱 전체 모니터링에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니터링 그 엔터프라이즈 서치 YAML 파일에다가 모니터링 그 리포팅 이네이블드를 true라고 이제 설정을 한 줄을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세부한 설정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치 모니터링은 이제 대시보드랑 이런 그 엘라스틱의 기본 모니터링들이 이제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것들도 임포트나 엑스포트 해가지고 또 보실 수가 있고, 매트릭 빛을 통해서도 뭐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동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앱 서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이제 포함된 이제 하위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앱 서치에서는 이제 그 엔진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요. 엔진을 생성을 해서 그 엔진별로 뭔가 크롤러라던가 이제 관리 접근 포인트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엘라스틱 클러스터는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각각의 서비스에서 그 서로 이제 다른 그런 쿼리 통계라던가 이런 그 데이터 크롤러를 돌리고 싶으면 그 서비스들을 각각의 엔진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그 엔진에 대한 설정들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엔진별로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게 샤드 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그 엔진별로 그 샤드를 설정함으로써 만약에 이 엔진이 굉장히 대규모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 샤드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 엔진이 좀 더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로케이션별로 이제 정렬이 되어서 뭐 위치 정보를 가지고 또 이제 정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쿼리 코렐레이션이 좀 더 단순화돼 가지고요. 이제 엘라스틱 서치 쿼리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서치 쿼리들을 단순하게 이제 나열해서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쿼리 프로파일러도 이제 좀 더 단순화되었고요. 그 웹 크롤러 부분도 이제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요. 웹 크롤러가 이제 API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웹 크롤러에 이제 인증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이트를 크롤링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크롤링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 로그인 정보를 이제 크롤러에다 미리 탑재를 시켜 놓고 그 사용자가 로그인 한 것처럼 이제 그 인증 정보를 세션에 담아 두고 이제 크롤러가 크롤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록시 또한 지원을 해서 그 HTTP 프록시를 통해서 크롤링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롤링을 할 때 사이트 전체를 긁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 크롤링을 긁어오는 메뉴도 있는데요. 사이트 중에서 이제 하위 메뉴 어디서부터만 내가 크롤링을 해오겠다, 이런 것들도 다 API 레벨로 이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레이스 서치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서치 안에 이제 앱 서치와 워크플레이스 서치가 있는데, 워크플레이스 서치에 이제 계속 그 추가적으로 GitHub, 세일스포스, 그리고 서비스나우 같은 커넥터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요 정도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NLP입니다. NLP. 그 NLP는 자연어 처리죠. 그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스인데, 그 이번에 8.0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어필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Paradigm Shift for Search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earch 하면 텍스트 매칭이죠. 텍스트, 우리가 찾는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가 정확한 텍스트를 이제 찾는 건데, 이제 NLP가 적용됨으로써 우리가 찾는 그 텍스트 매치를 넘어선 이제 같은 의미의 또 다른 것들, 유사한 것들, 같은 문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제로 나오는 이런 영상을 보시면 지금 커넥션, 커넥티드 이런 걸 검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스피드, 인터넷 스피드라는 걸 검색을 했지만 거기에는 how fast connection, 이런 것들과 이제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찾아보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한 이런 예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왜 이제서야 이거를 좀 하게 됐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ML이,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나온 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아직 그 현실 그 솔루션 같은 것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모델, 그런 여러 가지 모델 가용성이나 이제 표준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저희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적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우리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점들을 ML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이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것들을 개발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드맵은 이제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NLP 도구라는 컨셉으로 이제 계속 로드맵을 해서, 엘라스틱의 컨셉은 항상 그거예요. 성능 좋고 빠르게, 그리고 더 사용하기 쉽게. 그래서 엘라스틱은 항상 그 뭐 검색도 사실 그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사용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NLP도 그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접근을 시작한 게 머신러닝과 이제 파이토치를 이용한 그 모던 현대적 NLP입니다. 자, 모던 NLP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먼저 구글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에 그 2018년경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구글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그 BERT, 보통 벌트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벌트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렇게 결과가 획기적이지 않았는데, 이때 2018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이 벌트 모델이 정말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머신러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벌트 모델과 이제 그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런 모델, 그 결국에는 이제 기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를 모델로 만드느냐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이제 넥스트 센턴스 프레딕션에서 다음 문장 예측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the man went to the 뭐뭐 to buy 뭐뭐 of milk,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단어를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직접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토어와 갤런 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the man went to the store to buy gallon of milk,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이런 모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예측은 the man went to the store, 그러면 다음 문장이 뭐 he bought a gallon of milk,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해서 찾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벌트 모델에서 이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을 뭐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어를 사용하는 이제 다양한 튜닝 작업들이 있는데요. 뭐 네, 여기는 그 요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NER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Hello, my name is Josh 했을 때 이 Josh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다
그리고 I live in Berlin. 그러니까 베를린은 로케이션, 지역이다. 이런 것들, 이런 문장을 줬을 때 이제 머신러닝이 이 문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명사고 어떤 것들이 사람이고 어떤 것들이 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NER, Named Entity Recognition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Sentiment Analysis, 이제 감성 분석이죠. 요거는 보통 SNS들을 이제 좀 이제 수집을 해서 많이 보는 그런 기업이나 조직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This was such a great movie. I really enjoyed it. 이러면은 요 문장을 보고 이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but seriously that ending was awful. 이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 요즘 또 많이 그 분석이 되는 부분이고, 제로샷 학습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근데 그 학습이 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제로샷 학습은 이제 다루는 클래스와 이제 분류하려는 클래스가 분리되어서 이제 그 추가 학습 데이터 없이 바로 이제 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위키피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존 레인포레스트 뭐 주주주주 문장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보고 이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죠. 이제 아마존 레인포레스트, 알터네티브리, 뭐 정글 오브 아마존, 모이스트 브로더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단어들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을 건너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요약 잘 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거, question answering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문장을 쭉 이제 보고 질문을 딱 왔을 때 which name is also used Amazon rainforest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그 문장에서 아마존 정글, 아마조니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찾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자연어 처리에서 요즘 많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번역 같은 것들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그 자연어 처리에서 그 구글이 2018년에 벌트 모델을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돼서 발전되어 왔던 그런 일반적인 통념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엘라스틱 스택과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시켰냐, 이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스에서의 NLP의 모델을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디다가 어떤 것들에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의 인프라나 이런 모델 관리하는 것들, 엘라스틱에서는 또 이제 그 스케일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스케일이라던가 그런 그 아니면 이런 그 샤드 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엘라스틱이 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좀 더 어떻게 좀 잘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같은 것들도 이런 추론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런 그 VM이라든가 CPU 같은 것들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좀 적절히 얘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좀 나중에 그 엘라스틱과 통합이 됐을 때 뭔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어떤 그런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런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을 개발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인기 있는 모델 라이브러리 중에 저희가 파이토치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파이토치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로 파이토치를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최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이고 이제 심층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미 뭐 여러 산업에 거쳐서 광범위하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이제 유력한 메인테이너에 의해서 계속해서 개발과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API가 제공이 되고 또 이제 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널리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에서도 이런 파이토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파이토치랑 이제 텐서플로우죠. 그 중에 이제 저희는 파이토치를 지금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파이토치로, 그러니까 엘라스틱에서 직접 모델을 제공을 하진 않아요. 그 모델은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은 준비를 합니다.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모델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엘라스틱의 파이썬 그 연결 프로그램인 엘란드를 이용을 해서 그 모델들을 엘라스틱 서치로 업로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엘라스틱 그 시스템 내에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모델은 이제 머신러닝 메뉴에 모델 매니지먼트 메뉴가 아예 생겼어요. 그 모델 매니지먼트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엘라스틱에서 뭐 저희가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추론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의 이번에 이제 큰 줄기 중 하나인 NLP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다운로드 했고요. 엘라스틱서치 8.0.1로 들어가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디렉토리 밑에 엘라스틱서치 기존과 동일하게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자, 엘라스틱서치가 실행되는 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안내가 나와요. 보시면 이제 엘라스틱 유저가 생성이 되었고 거기에 패스워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토큰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크롤을 멈춰놓고 그 다음에 키바나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키바나도 똑같이 들어가서 빈 디렉토리 밑에 키바나를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요. 자, 키바나는 뭐 많은 것이 실행되지 않고 키바나 has not been configured라는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이제 로컬 호스트에 5601로 우선은 접속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게 되면 키바나에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와 연결동이 되기 위해 enrolled 토큰을 터미널로부터 카피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라스틱 서치 로고로 가시면은 여기에 configure kibana to use elastic cluster가 있죠. 요 토큰을 이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figuring elastic search를 하면은 이제 키바나가 저 enroll 토큰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콘솔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쭉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엘라스틱이라는 슈퍼 유저의 암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리셋을 하려면 여기 빈 디렉토리 밑에 엘라스틱 리셋 패스워드 유저 엘라스틱 요 명령을 통해서 그 패스워드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라스틱 요 패스워드를 일단 적어두고 엘라스틱 아까 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엘라스틱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아까 그 키바나 콘솔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키바나 밑에 config 디렉토리 밑에 이제 키바나 야물 파일이 있는데요. 키바나 야물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엘라스틱서치 호스트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서비스 토큰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서티파이드 이런 토큰들이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없었던 건데 아까 저희가 그 엔롤 토큰을 카피를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키바나가 스스로 세팅을 할 때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암호를 이제 디폴트로 무조건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또 이제 간단히 쉽게 설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라서치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NLP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NLP는 저희 이제 기존의 모델을 학습한 다른 클러스터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fill mask example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Paris is the mask of France. 근데 이렇게 그 대괄호를 하고 가운데다가 마스크라고 쓰면은 요 부분을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결과적으로 캐피탈을 이런 단어를 추론을 해가지고 결과는 Paris is the capital of the France라는 단어를 이제 도출하게 되고요. 얘도 암스테르담 is city of the mask인데 학습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암스테르담은 그 city in the 네덜란드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is a city of the 네덜란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자, 클래시피케이션즈의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로 I didn't like soundtrack from movie Dune 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트랜슬레이티드 모델 중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는 감정이 네거티브로 이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엘라스틱 이제 퍼펙트 플랫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퍼펙트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을 해서 이건 포지티브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Temperatural Average This Year 같은 경우 이제 네거티브로 됐고요. NER를 보시게 되면은 자, 텍스트가 There are many people working for Elastic America and United States.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들의 그런 토큰의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자, 시면 이제 결과로 엘라스틱은 organization,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는 location,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location 같은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거 My name is Bob Marley and I work for Elastic with an office Jamaica 라고 해보시면은 이제 밥 말리는 사람, 엘라스틱은 org, 자메이카는 location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자,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자, water is coming through the pipeline in the ceiling 이런 것들을 보고 predict value를 plumbing 그러니까 그 물이 여기서 뭐 나오고 파이프에서 나오고 있다를 보고 이제 플럼빙 이제 배관 배수로라는 거죠. 이제 배관이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그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이제 새로운 학습을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자, 저희가 예제로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 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Mountain covered in snow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ountain covered in snow를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눈 덮인 이런 설산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찾아집니다. Mountain covered in the snow 이런 식으로 찾아졌고요. 아까 보셨던 다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NER, 필 마스크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가능해요. 여기서 스트링 마스크를 한번 볼까요?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뉴스 같은 걸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CNN 그래서 여기 브레이킹 뉴스 이런 거를 한번 살짝 문장을 한두 개 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여기에 reportedly killed by a blast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마스크라고 표시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스크로 추론한 단어가 스나이퍼라고 돼 있어서 이제 children were reportedly killed by a sniper. 뭐 약간 블래스터였지만 뭐 스나이퍼도 같은 맥락이라서 이제 스나이퍼라고 이제 추론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NER를 한번 볼까요? NER.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을 넣어 보시면은 There are many people working in Elastic. Elastic은 이제 org, North American location, United States는 LOC.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학습한 모델이 전부 다 그 영어라서 그런데 뭐 한국어로 학습한 모델을 또 저희가 업로드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또 한국어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모델링 매니지먼트 메뉴가 있고요.
모델링 매니지먼트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토치로 이렇게 업로드한 모델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호환 가능한 모델 매트릭스들이 있는데요. 초기 버전에서 이제 파이토치의 모든 모델들이 지원되진 않고요. 지금 아까 보신 필 마스크, 그리고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버전을 업을 하면서 이제 퀘스천 앤서링,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저희가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것들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나오는 설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로 8.0 버전이 나온 만큼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그동안에 이제 필요하셨던 것들이 좀 충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웨비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